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는 말하기도 입 아프네요. 또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 랠리 이어갔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긴장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괜히 우려를 좀 하게 되는데 사실 걱정을 하기보다는 미리 좀 준비하고 다른 종목들, 신규 종목들로 뭐가 떠오르고 있는지 고민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그 포인트에 좀 맞춰서 브리핑 뉴욕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보시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과 S&P 500의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조금은 쉬어가네요.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다는 점에서 뭔가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좀 시장에 친화적으로 밝혀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이벤트가 한둘이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봐야 되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실적 시즌도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보자라는 관점에서 약간 소소한 반등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나스닥과 S&P 500은 오르면 사상 최고가니까 매일같이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활약을 했습니다. 이제는 활약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요. 제 몫을 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엔비디아 2.5% 그리고 테슬라 3.7%. 테슬라 어느덧 10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10일 전부터 살 걸 했던 게 10일 동안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네요. 262달러 터치했고요. 아쉽지만 BP, 그러니까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죠. 아시는 것처럼 쉘이라든지 큰 석유업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업체가 유럽 증시에서도 좀 안 좋았고 뉴욕 증시에서도 4.8%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제 마진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2분기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걱정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정유주가 이제 정제 마진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도 정유주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플러스 알파로 실적 시즌이 이제 진짜 코앞에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흔들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미리 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었던 배경들 세 가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갑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시장이 기다렸던 그 얘기 그 자체를 해줬어요. 너무 오래 너무 높게 유지를 하면 제오파다이즈 이런 저도 이게 단어가 생소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좀 미국 경기를 악화시킬 것이다, 안 좋게 만들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처럼 계속 높게 오랫동안 유지하면 이거 안 된다라는 건 다시 돌려 말하면 조만간 우리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연준 의장이 이제 실토를 한 거죠. 실업률 보면서 지금 최근에 고용지표 둔화되는 거 보면서 사실 이대로 이게 상원 청문회잖아요. 의회에서 상원 의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미국의 실업률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 마냥 좋은 거라고 할 수 없지 않냐, 연준이 뭔가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답변 당연히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죠. 어찌 됐든 지금 당장 모르겠습니다. 7월은 잘 모르겠고요. 9월의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은 확실히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모으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움직인 것들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핀비즈 테이블 확인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M7 종목들이 결국 그 수혜를 독차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경기 둔화로 인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가 둔화될 때는 중소형 기업들이 막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도 지금도 M7이지만 그때도 M7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금리 떨어지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에 바이오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징적으로 이 금융주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금융주가 이제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잡히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조만간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금융주 입장에서는 그에 따라서 전략을 잘 이제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작아진다는 측면에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이게 실적 때문일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일지 그 부분은 조금 챙겨봐야 되는 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에 다른 그 이슈들은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들을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세 개의 주가 보이시죠? 가장 높은 주가는 역시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를 따라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세 개가 사실 지금 시가총액 1위 다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만 이렇게 길게 봐도 그냥 엔비디아는 보내줘야 됩니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조금 엔비디아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애플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이게 잘 보이시진 않지만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애플이 지금 현재 상승 탄력이 좀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엔비디아 한번 빼봤습니다. 엔비디아 빼고 나머지 M7 중에 6개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5개네요. 테슬라는 조금 더 밑에 있어서 아직 한참 남아 있어서 뺐고요.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좀 상승률이 돋보이는 것이 역시나 애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그 다음이 메타였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 애플, 메타까지 이렇게 최근에 상승 탄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특성이 AI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중심이 여전히 AI라는 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 다들 AI 색깔을 좀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애플이 올라가는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AI 이제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같은 하드웨어 쪽으로도 계속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가 애플의 상승세를 계속 이끌고 있고요. 애플의 시가총액 1위로 복귀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에 대해서 이제 AI 느림보라고 하더라고요. 라갈드라는 저 표현이 느림보라는 표현이더라고요. AI에서 조금 뒤처져 있던 기업들이 이제부터 득세를 좀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멜리우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기업들이냐면요. AMD, 엔비디아에 비해서 2인자로 그 엔비디아의 어떤 독주를 계속 지켜만 봐야 했던 그런 안타까운 한 해를 보냈죠.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인텔, 최근에 인텔 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언제 이렇게 올랐지 하실 겁니다. 인텔도 엔비디아와 그리고 다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앞서 나갈 때 계속 뒤처져 있었는데 인텔도 조금 뒤를 쫓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애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이제는 인프라에서 하드웨어로 점점 주가의 흐름이 넘어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BM도 마찬가지죠. AI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AI PC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엮이는 이유, 배경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설명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미국 경기 어쨌든 둔화되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결국에는 그 경기가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 그 논리가 가장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온 게 실업률이었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실업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 그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 가능한 그런 소비가 좀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그게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저렴한 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백화점 가던 거 마트 가야 되고요. 타겟 그리고 GM은 여기 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고급차가 잘 팔리다가 뭐 독삼사 이런 거 잘 팔리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대중적인 차라고 생각을 하겠죠. GM이 또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월마트 최근에 주가 보시면 그 가성비
관련주로 인해서 월마트 상승세 정말 눈부시거든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맥도날드, 뭐 레스토랑 가서 파스타 먹던 거 이제 햄버거 먹으러 가야 된다, 뭐 이런 논리겠죠. 물론 요즘은 햄버거도 좀 비쌉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가성비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HSBC의 그런 전망이 나왔고요. 의외로 이거랑 같이 묶여서 나왔던 게 이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VIK, 바이킹홀딩스, 그리고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둘 다 크루즈 선사거든요. 그런데다가 메리어트 호텔, 힐튼 호텔, 호캉스 이런 거 경기가 둔화되는데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 경기가 둔화되면 정말 돈 많으신 분들은 돈을 더 쓴답니다. 왜냐하면 그걸 좀 더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궁금해서 주가를 검색해봤는데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둔화가 만드는 두 가지 양극단 소비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가성비 소비와 아예 고급화된 소비주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챙겨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10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만들었던 첫 번째 트리거는 아시는 것처럼 2분기 인도량의 호조였죠. 저는 사실 2분기 인도량이 좋았다고 해서 야, 이거 뭐 재고 떨쳐내는 거는 오케이인데 더 가려면 뭔가 더 좋은 게, 더 다른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좀 보네요. FSD와 AI 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오펜하이머에서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인도량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재고를 정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보고 있는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까지 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2차 전지 가자를 외쳐야 될 땐가 하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아직 뭔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앨범알의 주가가 간밤에 1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앨범알,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특히 6월에 현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앨범알 주가 보고 있으면 2차 전지보다도 뭔가 그 전기차 밸류체인에서 좀 다른 것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투자 심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특징주는요, 다음 특징주는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아시죠?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둘 다 같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고 했었는데 둘이 오늘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여기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라이릴리 약이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뭐 자세한 사항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보고 싶은 게 그럼 노보노디스크보다 일라이릴리를 사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비만 치료제도 이제는 경쟁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우리가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내 증시에서도 뭐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사이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로 넘겨주시면요, 마지막 특징주는 조금 생소한 그런 특징주들입니다. 신규 AI 수혜주 찾기, 코닝이라는 종목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틀 연속 급등을 하고 있죠. 광섬유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H백에 들어가는 그 광섬유가 구리선보다 훨씬 더 좋은 그 효율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 10배씩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가이던스 매출을 갑자기 높였어요. 그러면 광섬유 관련주들 찾아봐야 되나 하는데 국내 증시에는 마땅하게 좀 없더라고요. 뭐 일단 이름 비슷한 건 있습니다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규 AI 수혜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요, 최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템퍼스 AI라고,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루닛 뷰노 같은 기업입니다. AI 관련주고요. 의료 AI 관련주인데 최근에 상장한 이후에 좀 부진했다가 올라오고 나서 모건 스탠리 그리고 JP 모건에서 이 목표가를 $40 위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아서 잘 챙겨보시면 새로운 어떤 포트폴리오 선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주 캐스터와 시황 브리핑 이어갑니다.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원율 보시면요, 0.4원 오른 1,383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대기하면서 이날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한 모습이었고요. 달러 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12% 오르면서 원화는 소폭이나마 약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파월 의장,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면은 인플레이션 진전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늦게 그리고 적게 내린다면 경제활동과 고용을 과도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날 파월 의장의 연설 전후로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0.66% 올라서 4.29%에 거래 마쳤는데요. 국채금리 상승세 보이고 있어서 투자 심리에 다소 압박하는 모습이고요. 원유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0.9%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 허리케인 베릴이 미국 원유 생산의 허브인 텍사스에 생각보다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아서 1% 이상 완화된 모습이고요.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선물 전 거래일에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1% 넘게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투자자들은 전일 급락 이후 조심스럽게 다시 금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가장 수익률이 좋은 자산군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주식보다는 금속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금뿐만 아니라 은도 올해부터 32% 상승했고요. 전일 은 선물 0.56% 올랐습니다. 구리를 포함한 다른 금속 선물, 백금, 니켈, 납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